여러분들이 애정에 맞이 하시는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변호사님. 네. 4년 만에 모시는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오래됐죠. 그 정도 됐죠. 4년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야 얼마나 됐나 따져보니까 사실 그 예전에 했을 때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뒤로 4년이 지났습니다. 으아. 저는 더 오래 모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딱 잡아서 그 1년이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오. 그죠? 20년 코로나 그때 시작하고 네. 그리고 21년이었으니까 그 뒤로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별 말씀을 변호사님이 바쁘셨죠. 너무 바쁘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뭐 바쁠 것 같다. 뭐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네. 바빠서 이런 일 잘 못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전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 네. 뭐 바쁘다 해도 그런 일을 하면서 바쁜 건데 네. 바빠서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네. 특히 이 집에 있을 때 얼마인 LA 살 때에는 거의 뭐 수도승과 같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밥 먹고 또 회사 가서 일 쭉 하다가 네. 뭐 그러고선 다시 와서 또 뭐 시간 보내고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존청 변호사님을 조금만 알게 되신다 그러면 네. 저분이 참 아까도 표현하신 것처럼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신다라는 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일탈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활동상을 뭐 편하게 얘기하셨지만 유튜브에서 보기에는 한국도 자주 나가시는 것 같고 홍콩도 타주에서도 가시고 활동이 싱가포르도 많으셔서 가시고 과연 이걸 다 소화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게 한국은 확실히 자주 가고요. 뭐 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근데 한국에도 고객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또 네. 사무실도 있으니까 네. 꼭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요. 보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LA에 올라오는 게 자주 안 와요. 그래서 그만큼 따지고 보면 그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LA 오는 시간을 비교하면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주는 좀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주에서도 변호사님 초청하시는 사례가 참 많아지던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제가 그 가서 저도 이제 몸을 좀 혹사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이게 가서 시간이 좀 나면 그 지역에 좀 회의실 같은 거를 좀 구해서라도 좀 그 지역 분들하고 뭐 말씀 사람방송처럼 나누고, 네. 이런 그 세미나를 조그맣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쁜 와중에 예. 책도 출간하신다는 소문이 책이요?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국가 기밀이었죠. 네, 이미 쓰고 저희가 계시군 저희가 거예요? 이미 입수했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끝나서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은 이제 영상이 뭐 1000몇 개가 되니까 그 중에 물론 뭐 일회성 뉴스 기사도 있지만 또 나름 좀 계속 보면 좋을 법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리를 때때로 한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가끔 들었었어요. 이걸 조금 정돈된 걸로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끙끙 앓고 고민만 하다가 이제는 써서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이제 책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한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또 오르겠구나. 네, 이제 타이틀 하나 더 다시는 거예요. 변호사, 회계사, 저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시는 건데요. 거기다 메가 유튜버. 그렇죠. 아닙니다. 실버 버튼을 받으신 유튜버식이잖아요. 그렇죠. 실버 감사히도 뭐 몇 년 걸리긴 했습니다만 감사히 받았죠. 그 네. 감격은 어떠신지요? 그게 그냥 꼭 이런 농담으로 하는 말은 여기에 들인 에너지로는 이거 더 빨리 받았어야 됐을 수도 있고 더 구독자 수 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이게 특히 제가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리고 구독자 수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영향력을 제가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감사해요. 뭐 제가 하는 일인데 그거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확장성,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미국 뉴스를 다루는 포맷을 조금 더 넓혀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카테고리로 살짝 옮겨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네. 구독자는 실제로 올라가긴 하지만 네. 반면에 이곳에서 여기의 소식을 여기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현지 분들은 좀 아쉽죠. 왠지 그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변호사님께서는 현지에 철저히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깊은 얘기가 저희들은 오히려 더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불과 몇 년 사이에도 제가 직접 체감하는 것이 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주를 하건 진출을 하건 투자를 하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그쵸 뭐 투자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대한 관심이 현저히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도 제가 상담을 하고 미팅을 네. 하는 그런 어떤 빈도수나 아니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체감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뭐 미국 일이긴 하지만 그 정보를 단순히 로컬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당연히 한국의 투자자들일 텐데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로도 좀 확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그 변호사님 오랜만에 저희가 아침마당에 네. 초대하는 거라서 변호사님 근황 그리고 변호사님 요새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네. 이제 곧 나온다는 책 얘기도 나누고 싶었으나 네. 변호사님이 또 그렇게는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왕에 자리하신 김에 들으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준비해서 나누고 싶다. 또 이렇게 또 리포트 써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여기가 저희 팬데믹 기간 동안 모실 때도 정말 그 전날 업데이트된 소식까지도 빠르게 준비하셔서 저희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취율 높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것도 이 며칠 안 된 그런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소식들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 근데 여기 화면이 화면에. 이 지금 화면인 거예요? 네, 제가 저기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가운데 지금 센터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좌청룡 500호로 양쪽에서 그 거들고 있는 거죠. 제가 오면서 이거 사실 한국에 가서도 좀 더 큰 방송, 좀 더 막 이렇게 막 주눅들 법한 그런 방송 세팅에서도 몇 차례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오늘 올 때도 어제랑 하는데 직원들 중에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다시 여기 오는 게 더 떨린다고. 아이고야 이런 지금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 옆에서 지금 투샷으로 들어갈 때 우리 저 감독님 웬만하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투샷으로 잡아주지 마세요. 네. 바로 오징어 되는. 근데 말씀이 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꿀 정보 될 텐데 여러분들 귀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소식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2000년에서 20년, 21년 그리고 4년이 비었는데 그때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했다면 소재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은 또 트럼프 정부가 됐잖아요. 네, 네. 임기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여인데 뉴스가 정말 쏟아집니다. 정말 뭐 아마 체감하시겠습니다만 네. 오죽하면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뉴스거리를 계속 물어다 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하는 일과 네. 굉장히 관련이 많다 보니 네. 뭐 그런 내용을 네.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그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먼저 나눌 정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개가 다 어떤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 예산안이죠. 네.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원에서 바로 엊그저께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번 달 초였죠. 2월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어떤 뭐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안을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하원의 이 법안으로 나와서 이제 엊그저께 통과가 된 건데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배경을 좀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7년이었었죠. 굉장히 큰 세제상의 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었고요. 그렇죠. 법인세도
뭐 원래는 36%에서 21%로 낮춰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감할 만한 게 증여상속세도 이게 미국에는 평생에 걸쳐서 이 증여상속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그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요. 맥시멈이 있죠. 맥시멈이 있단 네.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게 선셋 조항 때문에 사라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어. 지금 현재 1,400만 불이에요. 그 말은 네. 한 명이 생전에 또는 사후까지 포함해서 증여할 수 있는 세금 내지 않고 하는 그 맥시멈 금액이 1,400만 불이라는 거니까 네. 이게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이게 주는 사람 기준이니까 보통의 이제 하우스홀드를 보면 엄마 아빠잖아요. 네. 1세대가. 그럼 네. 이게 타임스 2란 말이죠. 네. 그럼 2,800억. 그렇죠. 2,800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뭐 300억이 넘는 그런 원화로 따지면. 그러니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증여상속세를 부담하는 집이 없는 거죠.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배경을 놓고 보면 이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게 한 100만 불, 100만 불도 안 하고 그러다가 500만 불까지가 맥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게 네. 이 500만 불이 이 트럼프 이전 오바마 때 있었던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17년도에 그거를 2배로 늘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거 올랐는데 그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셋 룰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이 다 선셋 룰. 왜냐하면 워낙에 당시로서는 레디컬한 급진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이 하원하고 상원에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야 이거는 펄머넌하게 갈 수는 없고 이때까지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끝나는 게 25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개정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니 나름의 큰 관심을 저 같은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도 아 이거 대체로 연장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으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월 초에 있었던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냈고 그게 이제 하원의 안으로서 나오고 통과가 됐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금액 맥시멈이라는 것은 네. 상속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전달을 하는 증여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큐뮬러티브죠. 그러니까 누적해서 할 수 있는 그 금액인데 네. 사실 그거는 뭐 결국은 그냥 얘기거리로만 좋지 결론은 그다지 이 증여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팁 소득을 비과세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 대통령 선거 그 유세할 때 네. 네바다, 공약으로. 베가스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그거를 유세하면서 그 베가스 지역이 특히 이제 팁 소득으로 많이 사는 네. 서비스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다가 이제 당시에 민주당 후보도 그거를 같이 뭐 받고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번 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월 초에 얘기했었던 거에 그거 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게 사실 어쩌면 뭐 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다지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예전에도 뭐였더라 그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팁 소득이 아닌 사람들이 팁 소득으로 이제 클래시파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냥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냥 서비스가 아닌 팁으로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변호사 서비스를 하는데 변호사가 팁 받는 게 뭐 있겠어. 근데 그러지 마시고 999 그다음에 나머지는 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식의 어떤 소득 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네. 물론 또 지금 늘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이 정부 재정 적자 이런 것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같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여야 되는 국가 세정은 다른 나라가 내게 하고 이왕이면 소득세까지도 없애겠다. 그럼요. 뭐 이런 급진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얘기 가기 전에 제가 그 얘기도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있어요. 그 팁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한 오버타임이요. 오버타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오버타임 많이들 하시겠네. 이렇게 되면.
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버타임이면은 뭐 1.5배 또 뭐 네. 그 이상이면 또 2배 이렇게 주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네. 그걸 비과세로 비과세로 하겠다.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게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된 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좀 뭉뚱그려서 통과를 시킨 거고 이게 상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는데 그렇겠죠. 그때 이런 게 다뤄지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네. 이것도 이 비과세 하겠다라는 게 예전에 선거 때 공약으로 공약으로. 나왔었고 네. 근데 그 얘기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죠. 소득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팁 소득에 대한 부분, 오버타임에 대한 거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이것들을 다 비과세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좋은데 네. 감세 좋은데 이거 그러면은 가뜩이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메꿀 충족할 것인지. 수 있겠냐. 지금 네. 당연히 적자 폭이 얼마인데 그러면 국가 재정 어떻게 하려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감세가 대단히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의견은 뭐냐? 네. 관세예요. 관세를 통해 사실 이게 규모가 비교가 안 되긴 한데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효과성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우리 국세청이요. 국세청이 영어로 뭐냐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 한국 가서는 물어봐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IRS잖아요. 네. IRS가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근데 그 취임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때 그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과도한 징세를 해서 불편함을 끼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IRS는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런 것만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내가 뿌리 뽑겠다. 바꾸겠다. 그 대신에 정말 프리 라이드를 하는 그런 외국의 기업들한테 관세를 통해 이거를 징수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는 신설할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국세청은 IRS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세랑 이런 외국 기업들 네.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거기 기관은 이름이 뭔 것 같으세요? ERS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 External Revenue Service예요. 정말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때 참 야 정말 언어의 규제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하잖아요. 한 중학생 수준의 언어를 팍팍팍 꽂히게 얘기를 한다는 거.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인터널의 반대라서 익스터널을 썼구나.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딱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네. 뭐 그거 일단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세안이었습니다. 관세에 네. 대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관세 부과가 됐을 때 결국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불과 한 달여가 지났는데 불안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뭐 주식시장도 뭐 한 일주일 연속으로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못 봤습니다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의 그죠 나비 효과가 돼서 저 달러 약세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나스닥하고 S&P가 그렇고 현재 뭐 다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서 다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떨어진다는 말씀에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나스닥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는 또 이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도지 원래 네. 그렇죠. 원래 도지 그 코인으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재미있게 밈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용어가 그 약어가 같은 게 됐는데 그렇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명령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원래는 기존에 무슨 디지털 무슨 서비스 이런 그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확대 개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거기에 수장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역할이 각 연방정부 기관에 도지 소속 그 전문가들을 한 4-5명씩 꽂아서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를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뭐 사실 뭐 말이 그렇지 가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다 자르고 효율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머스크도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더라? 제가 찾아온 게 있었는데 네. 그
한 명이 100명 일을 한다라는 건데 테슬라가요. 네. 직원 수가 한 12만여 명이에요. 네. 근데 시총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서 GM이요. 네. 직원 수가 한 18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시총은 580억 달러. 오, 비교가 크네요. 그리고 네. 포드도 직원 수가 한 17만여 명 돼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12만명인데 시총이 370억 달러. 여기는 더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지금 네. 그 한 명당 만들어내는 어떤 밸류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 테슬라가 여러 가지 뭐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건 좋지만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힘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만큼 어떤 효율성을 극도로 뽑아내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정부를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부서의 수장으로 갔으니 얼마나 지금 평지풍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매일 있죠. 나오는 뉴스가 지금 그 뉴스니까. 매일 나오는 게 네. 그렇죠. 오죽하면 기존의 그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도지로 이제 확대 개편된 거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부서 사람들도 몇 명이 잘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실제 한 20몇 명의 이 키 멤버들이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당신이 하는 방식은 이 정부 운영이라는 것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반발하면서 이제 자진사임도 했죠. 2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정부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사기업의 운영과는 당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 네. 결국은 어느 정도의 비효율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다 보니 거기서 이제 반발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도지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최대라고도 표현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은 타겟하기를 2조 달러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렇죠. 이걸 또 최대한 모아서 그 중에 20%인가를 전 국민 하우스홀드 가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게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5,000달러. 네. 5,000달러. 네. 주겠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제 손목을 네, 걸겠습니다.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이 어떤 주위 환기 그리고 네.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사실 저도 이게 그 의견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뭔가를 해낸다라는 게 상상만 할 수 있지 이게 진짜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근데 저는 당연히 일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사례예요. 이거 사례를 얘기했다가 공무원이신 분들한테 비판 내지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요. 저희 둘째 여권을 해줘야 돼서 이제 애들 여권 해주면 부모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예약을 한 거예요. 8시 반. 근데 당연히 더 일찍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써 있는 것도 한 10분 정도 빨리 오라고 돼 있어서 저도 뭐 오전에 일정도 있고 뭐 애도 학교도 가고 할 테니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갔어요. 한 8시 한 15분 뭐 이렇게 가는데 안 연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8시 반에 열더라고요. 반에 여는데 왜 10분 전에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갔어요. 근데 패스트 포워드 결론은 뭐였냐면 못했어요. 아 왜? 예약을 했는데도. 예약을 했는데도. 근데 네. 그 담당자가 물론 사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모르죠. 근데 이 동료가 왜 이렇게 안 오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니 그냥 무슨 지난 이틀 동안 개인적인 일로 휴가였었고 오늘도 근데 이게 휴가가 원래는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이게 참 그래 그랬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거기까지 네. 할 말 아니 될 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정말 추진력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당장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쪽에서는 시스템상 비효율적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 건 일반 시민들이 겪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뭐가 있었지? 네. 그 국세청도 아까 그 5,000달러 그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네. 국세청도요. 지난주였나요? 아마 뉴스 보시면 한 6,000명, 7,000명을 해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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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이제 특히나 지금 시기를 따져보면 2월 말 3월 초면 이제 전 국민이 세금 신고하는 그런 그렇죠.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그만큼 불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했으니까 불도저죠, 뭐 불도저. 지금 이게 뭐 어떤 그 혹시라도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본인의 선택이나 생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바라보시는 관점은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주저넘은 말씀이지만 진영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그거를 각자가 갖고 계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바라보지는 말아 주십시오라는 뭐 그냥 조심스러운 부탁 말씀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좀 풀어주시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 큰 이슈가 그 투자 이민이 없어지고 골드카드 네. 발행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그저께였어요. 와 정말 이게 따라가기 벅찬데 지금까지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뭐 국세청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것들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전혀 생뚱맞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저는 저희 일과 또 관련이 있어요. 네. 그게 EB5라고 하는 네. 그 투자 이민 네. 영주권 프로그램이죠. 이게 제도는 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 현행법은 22년도 때 다시 바뀌어서 컨셉은 이거죠. 우리가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은 80만 불,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105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서 2년여를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내가 만들게요 라는 그런 약속을 대가로 이 영주권을 받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요원한 일이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러한 어떤 고용을 만들어내고 2년 동안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나온 게 간접 투자 상품이었었던 거예요. 네. 뭐냐면 이 국내에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서 그 조건을 충족해주고 대신에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EB5 조건을 충족하니까 좋고 또 사업을 하는 국내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쉬운 이지머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빌리고 이런 거는 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 오니까 어쨌거나 또 그러니 이게 또 이민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 그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니까 권장할 그렇죠. 거예요. 이게 EB5 프로그램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원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래서 본인은 EB5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실제 그 후보 그 의견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던 것이 엊그저께 딱 나온 게 이거 못 쓰겠다.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헐값에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헐값에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 이건 더 이상 안 되고 그 대신에 골든 카드라고 하면서 500만 불을 네.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우선 엄청난 또 뉴스거리가 되긴 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EB5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경제 주체들이 서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됐다가는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이게 레토릭의 성격이 좀 더 크다. 좀 더 크다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데 물론 이러한 행정명령을 토대로 또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법적인 그 뭐랄까 하이어키를 보면 이 EB5 법이라는 거는 이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앞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원 상원에 다 통과를 거친 법이라는 거고 행정명령은 따지고 보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낸 규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명령 같은 거. 명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 이 어떤 누가 더 상위법이냐라고 하면 법이 더 높아요. 그러니 행정명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 골든카드라는 건 행정명령으로 한마디 나온 거니까 이것 자체로 기존의 EB5 법을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2주 뒤부터 이 행정명령을 이펙티브하게 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또 이제 법원이 또 이제 홀드하라고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여러 이해 단체들이 또 소송을 걸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뭐 행정명령 안 된다. 물론 또 이게 정말로 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입법을
입법화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들은 또 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또 한번 환기를 끌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뭐랄까 그 투자금 금액을 일부 올리는 선에서 어떤 세르를 할지 그러니까 절충을 할지 실제 보관은 따로 있는데 이건 일종의 뭐 약간 뭐 블러핑 같은 뭐 그럴 수준 저는 그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500만 불이면 500만 불 무슨 네. 그래서 얘기한 게 러시아의 뭐 신흥 재벌들한테도 이거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투자금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전체 파일을 놓고 보면 이게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니 이 계산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하나의 레토릭으로 마치 지금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것은 이게 관세를 통해서 정말 세수가 비교도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경제적인 세수를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으나 그럼에도 이 행정명령에 예고가 나왔으니 그거에 따라 또 대비해야 되는 거는 또 거기에 이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다른 종류의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또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시끄러운 얘기들을 하면서 분위기 환기시켜서 얻고자 하는 관통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게 예산, 그 뭐 감세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정부 효율화를 통해서 또 예산 그 정부 버짓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IRS를 자르고 거기서 이제 ERS를 만들어서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투자 이민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사실 전체 파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취지는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마가죠, 뭐 마가.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은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그 자원은 외국에서 조달하겠다. 그러니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외국에서 조달되는 그 뭐 금액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얼만큼이나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숙제이긴 한데. 그렇죠. 그 일기 때도 그러니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네. 정말 얼마나 큰 효과를 봤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꼭 그 자체에 있어서의 효과보다도 거기서 이어지는 관련된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써오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뭐 예측을 하는 거죠. 강요 회의 첫 번째가 어젠가 그제가 열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간보다 오히려 머스크의 발언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보통은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 다음이 부통령이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순위가 있을 텐데 그 강요 회의 탁자에 머스크가 서서 모자 쓰고 막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 앉아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불편하면은 알아서들 해라 뭐 어떤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라서 그래서 머스크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 그거는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이렇게 또 한 줄 한 줄 풀어주시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여전하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이 내용들이 결국 그 일반 서민인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결국은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염두에 두시자고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유튜브로도 인사 주시고요. 카톡으로도 반갑습니다. 기대하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반응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꾸준하시겠지만 변호사님 계획. 네. 꾸준하시겠지만 원고에 없던 질문. 저 지금 행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변호사님의 계획. 지금 근데 좀 긴장이 풀렸습니다. 끝날 때는 좀 풀렸습니다. 하던 일 계속 잘 할 거고요. 뭐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가진 깜냥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게 어떤 식이 되건 간에 그걸 꼭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뭐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랜이나 스케줄링 가운데서 예. 아침마당과 다시 인연을 맺는 것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디션 본다고 아, 생각했는데 왜? 무슨 오디션이야? 예전에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모셨던 분이신데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플래닝에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도 약간은 들어가 있다라고 짐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좀 지금 생각난 건데 하는 일이 이 텍스 플래닝 그리고 또 생활 경제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다루는 분야가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아까 뭐 이민도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꼭 이주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투자에서 미국의 신분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플래닝 아이디어들이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어떤 세법이 아니라 여러 투자 상품들 부동산이건 뭐 기타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거를 저 나름대로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이런 또 비교 안 되는 그런 그 스피커를 제가 초대받을 수 있다면 아유, 영광이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죠. 네. 저 오늘 변호사님 자리하신 김에 제 마음 깊은 곳에 감사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변호사님, 뭐죠? 변호사님께서 한 1년은 넘게 그 코비드라는 참 엄중한 기간에 네. 정말 요긴한 정보들을 저희 아침마당을 통해서 전해주셨죠. 발빠르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 사정상 잠깐 쉬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4년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인포메이션의 퀄리티 그리고 전해드리는 무게감을 인지한 참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존청 변호사님을 컨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알죠. 네. 네. 뭐 우리랑 함께 뭐 이렇게 그걸 모두 고사하시고 아침마당과의 다시 방송을 복귀한다 그러면 또 언론에 복귀한다 그러면 아침마당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지금까지 하트 지켜주고 계세요. 그게 변호사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 얼마나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변호사님이 지켜주시는 그 의리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예. 세금 감사합니다. 시즌입니다. 보고하셔야 되는 시즌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요. 특별히 또 미국과 한국에 가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또 두루 살펴보셔야 되는 세법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연락처 회사 연락처라도 좀 드립시다. 유튜브 채널로 일단 방문하셔서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존청 변호사님은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을 업데이트하시는 네, 채널로 정말 요긴한 정보 함께 하실 수가 매일매일 있겠습니다.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신 내용들을요. 네, 자 오늘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모처럼 아침마당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하고 조만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